정책위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올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민간 소비 등 내수의 부진이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이로써 올해 우리 경제가 주저앉아 버릴 위험이 커졌습니다. 이미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 경제의 1%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JP모건, 시티그룹 등 여러 기관들은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성장률이 올해 0.5%포인트, 내년에는 최대 2.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추경 12.2조 원은 이러한 우리 경제를 지탱하기에 세 발의 피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조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0.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30조 원을 집행할 때 우리 경제성장률이 0.9%포인트 상승한다는 예측이 있는 연구 결과도 나옵니다. 따라서 추경의 과감한 증액은 필수입니다. 효과가 입증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부터 최소 1조 원은 편성해야 합니다. 내란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도 3조 5천억 원 정도는 집행해야 합니다. 항공 참사로 지역 경제가 멈춰버린 무안 등 전남 지역에 경기 부양책도 절실합니다. 영세 소상공인 영업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크레딧도 월 평균 고정비용 수준인 100만 원은 되어야 합니다. 관건은 국민의힘입니다.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보인 국민의힘의 인식은 증액이 능사는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여야가 합의하면 증액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정부의 입장이 한심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만 관건은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심각한 우리 경제 상황을 직시하고 증액심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트럼프발 관세 쇼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이후인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불과 20일 동안 수출이 1년 전보다 5.2%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은 14.3% 줄어들었습니다. 10대 수출품 중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품목에서 수출이 모두 줄었고 철강 제품은 8.7%, 승용차는 6.5%나 감소했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간 고위급 통상협의가 시작됩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협상에 신중해야 합니다. 미국은 관세 협상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미국의 관세 방침이 바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실리 중심의 통상 외교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 정부 출범까지 40일, 미국의 관세 유예 기간까지 70일 남았습니다. 그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협상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최상목, 안덕근 장관 모두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던 자신들의 발언과 국회의 요구대로
신중하게 협의해서 국익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한미 간 통상협의를 마치는 즉시 해당 상임위원회를 가동하겠습니다. 우리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통상협상 진행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산업통상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통상협의 결과를 국민께 소상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한덕수 리스크입니다. 한 총리가 미국과의 관세 협의 성과를 토대로 출마를 결정할 것이다 하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시정연설부터 우려됩니다. 혹여 외신과의 인터뷰에서처럼 미국의 잘못된 시그널이 나온다면 오늘 밤 진행될 통상협의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입니다. 연설 내용은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여야 합니다. 내란 사태로 멈춘 민생 경제를 회복할 과감한 정부 대책도 내놔야 합니다. 자기망상적 연설로 국민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성준 원내운영수석의 발언이